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김프로 함께하겠습니다. 김프로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예. 이거 너무 아쉽고 황망하고 착잡하고 네. 암에 걸린 듯한 그런 막막함. 예. 그런 기분입니다. 아니, 다음 주까지만 방송한다면서요? 제가 방송한 지가 정확한 날짜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박근혜 때부터 했어. 그쵸.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예. 네, 얼추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한때는 이제 매일 방송을 할 매일 때도 방송도 있었고. 했었어. 그래서 아주 네, 무성의치를 이루는 방송을. 농담이고. 그때 아마 제가 예. 그 매일 방송을 별 내용 없는 걸로 하려다 보니까 도저히 이게 문장이 끝나지 않는, 말을 도대체 어디서 시작했는지 주술도 일치하지 않고 문장이 끝나지 않는 말버릇이 생겨가지고 이게 고쳐지질 않아서 네. 현재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각설하고 제가 3년 가까이 이제 김용민 브리핑에서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들을 나눠왔는데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현직에서 이제 기자 생활을 하거나 이러지 않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좀 빡빡하게 좀 괜찮은 내용을 전달해 드려야 된다는 부담감은 있는데 아직 그렇게 하는 게 좀 역량이 좀 후달린다는 느낌이 조금 들 때가 많아가지고요. 예, 좀 그래도 좀 내공을 조금 더 킨 다음에 네.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예. 생각이 조금 좋아요. 들기도 합니다. 네. 겸양을 떠는데 이제 그만두는 차원에서 다시 돌아올 겁니까? 그렇죠. 사람 일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어쨌든, 김용민 씨는 제가, 이제 매우 어렵고, 아무것도 아닌 이 상황에서, 팟캐스트 광고를 어떻게 한번 해보자 싶어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부탁을 하고 다니고 이럴 때, 저를 거둬주셨기 때문에, 그랬나요? 제가 어쨌든, 도움이 돼드릴 수 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이든, 하여튼 의리를 지켜야죠.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너 지금 프로젝트를 또 하나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치시고 꼭 돌아오세요. 네. 아니, 지금 적폐 청산, 이게 지금 백척간두의 위기에 서 있는데 왜 이때 떠나나. 나 참. 정말. 네, 아무튼 네. 예, 아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죄송하기도 하고 한데, 이제 또 제가 이제 기자 생활을 정리하고 인생 이막을, 영화를 만드는 일에 좀 매진을 하고 싶은 생각에 좀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예. 또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또 일들이 있으니까 지금은 또 그 일에 좀 바짝 매달려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좀 양해를 좀 구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책 나올 때는 북 콘서트를 벙커원 교회에서 한번 해주기로 했어요. 예. 네, 그거는 꼭 한번 많이들 오십시오. 예, 혹시 그래요.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많이 오시면 언제쯤 나와요, 책이? 책이 지금 PDF판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교정해가지고 그거는 지금 나왔고요. 예. 이제 오탈자 점검하고 이제 새끈한 제목 뽑는다고 하여튼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늦어도 4월 첫 주 전에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4월 중에는 아마 돼지 엄마와 같이 이렇게 북콘서트를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자, 우리 김프로의 첫 책인데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김프로가 또 이렇게 또 정성껏 낸 책은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또 관심 가져주시고 북콘서트 또 많이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그래요. 김프로 할 얘기 많아요. 그만둔다고 하니까 갑자기 이슈가 쏟아지는 것 같아. 예. 일이 많이 쏟아져가지고 정신이 조금 없기는 하던데. 네. 오늘 방송은 이제 마지막 다음 주에 마지막 하기 전이라도 주술 관계가 일치하는 단문 형태로 제가 방송을 좀 다시 초심으로 좀 해보려고 질문해 주시면 제가 짧게 답변하는 형식으로 한번 방송을 해보면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궁금한 게 김학의 차관의 지시이 뭐예요? 이제 경찰에서 육안으로도 식별이 가능하다 해가지고 넘겼는데 검찰에서 유야무야 돼가지고 결국 피해자들만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 됐다는 거잖아요. 예. 일단은 제가 이 사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여기 별장에 가신 분들은 성폭행 당하는 줄 모르고 가신 분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여성분들은 보통 이제 그런 영화에서나 보던 여성분들하고 막 이렇게 이제 고관대작들하고 모여가지고 이렇게 막 난잡하게 노는 이런 데에서는 이른바 직업 여성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을 섭외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보통이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이제 하니까 네.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 뉴스를 처음 접했을 때 저도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땐 그랬고요. 그냥 직업 여성분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놀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 피해를 당했다고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에 그렇게까지 관심을 많이 기울이지는 않았던 것이 조금 사실이기는 한데요. 예. 이 사건은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직업 여성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 자리에 동원됐던 여성분들이 뭔가 약물에 의해서 또 혹은 그 전에 다른 성범죄에 의해서 본인들이 뭔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거부하거나 이러기가 힘든, 그러니까 겁에 질렸거나 협박을 당했거나 아니면 약물 때문에 본인들도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약물을 했다 그러면 검사하면 이제 반응이 나올 테니까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동원된 일반 여성들이어서 그분들 중에 일부가 나중에 용기를 내가지고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얘기를 했던 이런 건데 그래요. 처음에 사건 자체는 그렇게 크게 물론 이제 동영상도 있고 현직 법무부 차관이었던 분의 스캔들이었고 막 이랬기 때문에 또 이거를 제 기억으로는 종편에서 치고 나갔었거든요. 기사를 처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종편이라고 하면 대단한 무슨 언론의 그런 사명을 다한다거나 이런 이제 이미지보다는 시청률을 뭔가 이렇게 좀 얄팍하게 올리려고. 예. 그런 이제 선입견까지 조금 더진 면이 좀 없잖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건 자체가 처음에는 이슈는 크게 됐다가 그렇게까지 크게 계속 파괴력 있게 되지는 않고 나중에 유야무야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한참 오랫동안 수사를 해서 그 수사 결과를 내놓고 이제 이러는 상황에서 대중들의 관심이 흐지부지 됐던 게 사실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고 시간이 지난 이후에 다시 보니까 그때 경찰이 1차적으로 수사를 해서 올렸을 때는 증거도 훨씬 지금보다 많이 그리고 그때는 동영상 자체를 쉽게 정리하자 그러면 국가수로 보내서 판별을 했는데 판독 불가 이렇게 나와서 여기 동영상에 나온 사람이 김학의 차관이 맞다는 것을 잘 모르겠다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유야무야 지나갔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당시 경찰 관련된 분이 이제 진술하거나 이런 걸로 봐서는 육안으로도 식별이 가능했다. 근데 이게 증거물도 꽤 많이 누락이 됐고 그리고 당시 청와대에서도 이제 확인한답시고 굉장히 좀 간섭을 많이 했고 그리고 검찰 수사도 굉장히 간섭한 거죠. 곽상도가 당시에 민정수석이 이제 곽상도였고 법무부 장관은 황교안 씨였거든요. 그러니까 수사하기가 쉽지 않았고 검찰에 수사한 것도 그냥 유야무야 돼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결국엔 결론이 났는데 원래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 검찰이 수사를 뭉개기 위한 이런 것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을 텐데요. 김학의 개인의 굉장히 중한 성범죄. 왜냐하면 이제 김학의 씨를 비롯한 그 자리에 이제 그 자리를 만들었던 건설업자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동석해가지고 이제 같이 유의를 즐겼던 분들이 뭔가 약물을 사용하고 뭔가 이러면서 이제 했던 거니까 일부에서는 특수강간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준하게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유희를 즐겼던 당사자들의 굉장히 심각한 성범죄라는 측면이 하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이 자체도 엄청나지만 그 사건이 밝혀졌을 때가 해필 법무부 차관에 임명되고 난 이후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궁금한 게 김학의 씨가 차관이 되자마자 이 동영상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혹시 김학의 씨에 대해서 앙심을 품은 사람이 그 김학의 씨가 차관이 된 다음에 그렇게 영상을 푼 게 아닌가? 그거 아닌가요? 사건 자체가 불거졌을 때는 이제 고소 사건으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에 그 이제
이 자리를 만들었던 건설업자. 건설업자는 당연히 뭐 김학의 씨뿐만이 아니고 고관 제작들을 백으로 써야 되니까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제 이런 자리를 이제 여러 번 만들었을 거잖아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신고하면 안 되니까 뭐 영상도 찍어놓고 뭐 당연히 뭐 뇌물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렇게 관리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 코를 딱 걸어놓을 수 있으려면 물증이 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제 촬영도 해놓고 뭐 이랬던 것인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시에 이 사건이 본격적으로 문제가 됐던 것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건설업자 당사자의 부인이 그 당사자가 이제 같이 찍혀 있는 뭐 그런 부적절한 동영상을 확인하고 이것이 이제 불륜, 간통 뭐 이런 것으로 이제 인식을 해가지고 처음에 법적으로 문제를 삼았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김학의 씨가 물론 그런 측면도 없잖아는 있겠죠. 사실이 알려지고 뭐 그랬던 거는 아니 저런 사람이 어떻게 착언을 하지 뭐 하는 면도 없지는 않았을 텐데 꼭 그 사람을 저격해서 떨어뜨리기 위해 가지고 이 사건 전체를 기획했거나 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건 자체는 이게 단순히 한 건이 아니고 당시에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를 뭐 하는데 중간에 누락된 그 증거들이 뭐 3만 건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자료가 굉장히 많았던 걸 보면 이런 자리가 그냥 단순히 한 번 일회성으로 있었던 거는 아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던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해프닝으로 누구 특정인을 저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보기보다는 뭔가 임계치를 넘겨가지고 터질 것이 터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어쨌든 김학의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심각한 성범죄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 이것보다 사실은 더 큰 문제의 본질이라고 하면 이 내용을 덮기 위한 검찰과 뭐 청와대와 수사기관의 부당한 개입 그리고 수사 무마 이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는가 이 과정에 누가 개입하고 어떤 방식으로 개입해서 이걸 어떻게 뭉갰는가 이게 사실은 더 큰 것일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경찰의 물증을 검찰 단계에서 이제 뭉개가지고 없어졌던 것이니까 그러면 이 대상이 단지 김학의 뿐이었겠는가? 김학의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가? 그 사라진 물증 중에 혹시 다른 유력 공인이 있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이제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검찰 수사를 얼마나 작정하고 망가뜨렸는가의 이제 그 프로세스도 보면, 이거는 검찰한테 이렇게 많은 권한을 주고 그냥 맡겨두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에 방침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인데 일단 사건 자체는 검찰에서 한번 별 내용이 없다라고 종결이 한번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과거사회가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좀 모자란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좀 유의미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많은 관심이 필요한데 지금 뭐 터져나온 다른 커다란 사건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이 사건이 조금 묻히는 감이 없잖아 있는데요. 근데 정말 객관적으로 보면 맨 처음에 김학의 차관의 동영상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막 시끄러웠을 때를 제외하고는 그 어느 때보다 대중의 관심이 이 사건의 본질에 천착해서 많이 지금 집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승리 사건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또 연예인들 막 터져 나오는 것 때문에 이 사건이 묻히고 있다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도리어 사건에 그래서 더 열심히 또 집중하는 면도 있어요. 우리 시민들이.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 사건의 처음부터 제가 이제 이 사건이 터져 나왔을 때도 이제 법조 출입하고 있었을 때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제가 뭐 이 사건을 바라본 걸로 평가하자 그러면 사건의 본질 그때 당시에는 이제 물타기 되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속보는 조금씩 새로운 사건이 나올 때마다 막 이렇게 이야기가 좀 시끄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에 천착하지 못하고 막 곁가지 이야기가 퍼지다가 대중의 관심이 사라지는 걸 여러 번 반복했거든요. 근데 그랬던 거에 비하면 지금이 훨씬 임팩트 있게
사람들이 본질을 보고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에는 이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는 조금 지켜볼 만하다. 왜냐하면 장자연 사건의 경우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버려서 주요 피해자이신 장자연 씨가 또 이미 숨지기도 했고 예. 그래서 그 사건 자체는 사실 매우 어려운 측면이 좀 있는데 이 사건은 피해를 당했던 사람들도 지금 전부 다 그대로 있고 사건 자체도 굉장히 오래됐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 뭐 여러 가지로 지금 경찰 단계에서 또 확보했던 것들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조금 지켜보면 전과는 상당히 다른 결과에 무언가가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관심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기가 이제 차관으로 데리고 쓰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뭐 임명권자가 대통령이었겠습니다마는 그 황교안의 의견이 없겠어요? 분명히 황교안 의견도 있었겠지. 그러려면은 뭐 그럼요. 예. 황교안 전 장관은 지금 뭐 자유한국당 대표가 됐지만 이 검찰 수사에 있어서 뭔가 정권에 불리한 수사가 진행되는 거를 적극적으로 굉장히 개입해서 많이 막았던 뭐 전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또 김프로가 그랬잖아요. 그 우병우는 뭘 자꾸 사건을 잘 만드는 능력이 있지만 황교안은 그런 능력은 없고 뭐 어떤 사건을 무마시키거나 없던 일로 만드는 데는 아주 귀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권 차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예쁜 사람인 거죠. 또 다른 측면에서 우병우는 굉장히 똘똘하게 자기가 이렇게 서슬퍼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활용하면서 다녔는가 그렇죠. 하면 예. 이 사람은 심기를 잘 살펴가지고 뭐 이건 안 되는 것도 막 무조건 막 뭐 하지 말라고 하고는 결국에는 관철해내니까 그런 게 굉장히 믿음직해서 아마 나중에 총리까지도 발탁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 양반의 특징 중 하나가 이제 쉬운 말도 어렵게 하고 간단한 말도 복잡하게 하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네. 뭐 이거에 대해서 누가 기자들이 추궁하고 뭐 해도 저게 무슨 말인가 싶은 얘기로 막 이렇게 뭉갤 것이다. 목소리로 하면서 지나갈 텐데 사건 자체가 가지는 파장은 아무튼 크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골치가 아플 거예요 아마. 예. 네, 속으로는 그럴 겁니다 아마. 아니 이걸 무마하는 데 있어서 무마한 건 확실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동영상은 고화질이고 경찰은 뭐 이 사람 김학이 틀림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한 건데 검찰 단계에서 무마가 됐다면 누군가 무마했던 세력이 있는 것이고 그건 뭐 분명히 황교안 씨가 여기에 무관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는 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경기고등학교 후배라면서요. 그렇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그것이 상식적이기는 한데 이 사건이 뭉개지는 과정에는 그렇다고 법무부 장관이 뭐 수사하는 검사한테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막 지시를 하고 이러기는 어려울 거거든요. 곽상도가 했다고 하더만 보니까. 그것이 뭐 아주 딱 떨어지는 물증으로 또 남고 이러기는 사실 조금 어려워서 이제는 진술을 가지고 퍼즐을 맞춰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이런 사안이 불거지고 터지면 그때 당시에 이 책임자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지만 제가 보기에 황교안이라는 캐릭터는 그럴 캐릭터는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하면서 뭉개고 지나가려고 할 거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원칙적인 얘기만 하면서 피하고 그럴 텐데 그거는 뭐 본인의 리스크 돌파 노하우고요. 그 검찰은 또 그럼 황교안이 아니라고 하면은 아니라고 또 받아줍니까?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어떻게 진행될지가 매우 좀 재밌게 진행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눈여겨서 보실만하다.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황교안이 그런 본인의 아주 달코 다른 초식을 사용하면서 지나가려고 할 테지만 어떤 사건이 어떻게 터져가지고 또 이게 목에 칼을 겨눌지 모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아마 받고 있을 거예요. 뭐 사방팔방 뛰어다니면서 아마 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텐데 이 사건은 아무튼 진행되는 거를 보면서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었던 그리고 또 민정수석이었던 황교안, 곽상도 두 사람의 역할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이게 아마 드러나면 날수록 본인들한테는 굉장히 조금 곤란한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요. 황교안 씨가
치명타를 입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네. 정권 입장에서는 뭐 법무부 차관이었던 사람이 그 말도 안 되는 뭐 내부자들 영화에 나왔던 섹스 스캔들이 막 있었던 거니까 이제 도덕적으로 굉장히 큰 이제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사안이어서 어떻게든 이게 별게 아니었다는 것으로 종결을 짓는 것이 정권 차원에서 필요했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그거에 아주 주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게 직접적으로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지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권은 최고 관심 사안이기는 했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때 당시에는 뭐 그런 의혹 제기가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예. 정권 차원에서 마뜩치 않죠. 그리고 검찰에서도 수사가 잘못되는 거를 드러내는 게 마뜩치 않은 상황이지만 지금은 이제 여러모로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공수처 도입도 막 논란이 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검찰도 스스로 이거를 잘 파헤쳐야 되는데 또 경찰하고 수사권 조정이라는 게 걸려 있는 상황에서 잃을 게 많은 검찰이 승리권으로 또 한쪽 저거는 잡고 있으면서 반대로는 또 이 사건으로 자기들 목에 칼이 들어와 있고 막 이런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게 막 펼쳐져 있어서 예.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사건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조금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윤석열 지검장이 수사합니까? 지금 검찰 과거사위에서 하니까 이건 중앙지검에서 재수사를 한다기보다는 아마 대검 차원에서 법무부 차원에서 이제 과거사진상위에서 대검 차원에 다시 꾸려서 옛날에 부당하게 했던 사건들 10가지를 이제 추려가지고 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이 사건도 있고 뭐 장자연 사건도 있고 뭐 이제 그런 건데요. 예. 아마 이거는 그때 당시에 무혐의 처분이 이제 나왔었으니까 예. 기소를 해가지고 뭐 일사부조리 원칙이 적용되는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원으로 넘어가서 뭐 그때 당시에 이제 김학의 씨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하다못해 되게 별거 아닌 혐의로 뭐 강제추행 이런 거라도 넘어가서 판단을 받아버렸으면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수사를 할 가능성이 없어지는데 이거는 문제가 없다 하고 검찰 차원에서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든지 수사를 다시 해가지고 기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로 끝나려다가 오히려 조그맣게 막을 수 있는 거를 더 크게 대가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니까 뭐 사표 규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 사건은 팝콘각이군요. 한마디로 팝콘각. 이거는 하여튼 좀 지켜보실 만할 거예요.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좀 묻혀가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텐데 이거는 당장 쉽게 끝나지는 않을 거고 조금 지나다 보면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이제 막 터져 나오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아마. 알겠습니다. 장자연 배우 사건 얼마 전에 윤지호 씨라고요. 그 증언자 한 분이 또 기자회견도 하고 했는데 자살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의 말을 해가지고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사실 굉장히 오래된 사건이고요. 이 사건이 벌써 뭐 이제 제 기억으로 2009년에 발생을 했으니까 거의 10년이 지난 사건이라서요. 당시에 실제로 이제 자살을 했을 때 리스트가 KBS 기자에 의해서 발견이 되면서 그때 한번 대대적으로 굉장히 시끄러웠고 그리고는 몇 년 뒤에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뭐 지금은 사기꾼으로 드러났습니다만 이제 당시에 뭐 편지를 주고받았다라는 것으로 다시 한번 불거져가지고 또 굉장히 시끄러웠었던 적이 SBS가 빅엿을 먹었죠. 그 단독 보도했는데. 그때 한번 있었고 그리고는 그 뒤에 그냥 또 흐지부지 지나가다가 지금 세 번째로 이렇게 큰 관심을 좀 받고 있는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매우 안타깝지만 피해자가 돌아가신 상황이어서 이게 수사 자체의 현실적인 한계가 조금 있기는 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증언자가 나왔고 증언자가 적극적으로 이 진상규명에 협력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상황인데 그래도 이게 안 됩니까? 대중들이 알기에는 윤지호 씨가 나와가지고 얘기한 게 결정적이다라고 얘기할 텐데 사실은 내막을 자세히 이제 취재를 했던 입장에서 보면 취재하셨었어요? 그렇죠. 처음부터 어쨌든 제가 2009년에도 법조에 있었고 뭐 두 번째 상황이 있을 때도 이제 뭐 그랬으니까 이 사건 자체에 윤지호 씨는 핵심 증인 중에 한 명이었고 첫 번째 사건이 있었을 때부터
굉장히 많은 기자들이 따라다니면서 네. 증언을 해주십사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윤지호 적극적으로 나서서 증언을 기자들한테 하지는 않고 수사기관에 나가서 조사를 받거나 뭐 이랬던 적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혀 없던 것이 새로 터져 나왔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현재 상황은 일반 대중들은 전혀 모르는 분이 이제 새로 나왔으니까 없던 것이 나왔나 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미 1차, 2차 이슈가 됐을 때도 수사기관에 나와서 조사는 받았었고, 그리고 기자들도 존재를 알아서 굉장히 공을 들여서 이제 뭐 어머님을 찾아가기도 하고, 당사자를 찾아가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증언을 좀 합시다라고 얘기했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그게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당신 그랬죠. 그렇게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이제 나설 수는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것이 조금 더 적극적이기는 한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그 사이에 이제 지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나와서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증언을 하거나 뭐 이랬던 것도 이미 기록으로 있고 뭐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종합적으로 보자 그러면 그러니까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이 법정에 가서 어쨌든 형사적으로 밝혀지는 거에는 굉장히 좀 김학의 사건과는 달리 어려움이 많은 것만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를 하지 말아야 된다거나 대충 하고 지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그럼요.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실체적인 진실을 법정에서 밝혀서 뭐 형사적으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을 이렇게 하고 하기가 이미 이거는 기소를 받아가지고 처벌이라고 솜방망이 처벌도 당사자들이 이제 받아버렸고 또 그 사이에 뭔가 다시 뭐 붐이 일어서면서 시끄러워질 만한 상황이 되니까 또 있었던 그나마 남아있던 증거들도 적극적으로 막 관련 관계자들이 막 싹 다 없애버리고 뭐 이런 이제 내용들이 조금 있어서 지금 진술만 가지고 퍼즐을 맞춰가지고 다시 찾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사실은 김학의 사건하고 단순히 비교를 하자 그러면 난도는 굉장히 높다. 좀 쉽지 않다. 난도가 하여튼 근데 어쨌든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찾아내고 뭔가를 하고 또 진술하고 뭐 이렇게 해도 사실 쉽지 않은데 지금 기간이 모자라가지고 방송은 저희가 지금 월요일날 되니까 월요일날 모여가지고 이거를 기간을 늘리느냐 마느냐 이제 결정을 해서 제 생각에는 아마 이제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나 판단을 하는데. 높아요? 왜냐면 지금 뭐 청와대 청원도 60만 명이 넘게 지금 한 상황이고, 이제 대중적으로도 막 이렇게 뭐 부글부글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실익이 없다 하더라도 정말 판단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은데 또 과거사 진상위에 뭐 이제 외부 이제 인원을 계신 분들이 또 들어가서 김용민 변호사도 있어요. 김용민 변호사도. 그렇죠. 이제 김용민 변호사 같은 경우에 들어가서 이거 연장하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또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감안하면 이걸 굳이 안 해가지고 논란을 일으킬 일은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연장이 이미 몇 차례 연장이 되기는 했지만 뭐 한 차례 정도 더 연장이 될 가능성은 뭐 충분히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연장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물증도 많이 사라졌고 또 하여튼 피해자분이 돌아가신 상황이고 뭐 가해한 사람들은 당연히 처벌이 이미 자기 받았다 뭐 이러면서 이제 뻔뻔하게 나올 것이고 뭐 이렇기 때문에 상황 자체가 쉽지 않은 거는 사실인데 이거는 뭐 하늘의 뜻을 좀 기다려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그래요. 참 국민들은 왜 그 당시 그런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했는지 정권에 따라서 이렇게 이 검찰이 원칙을 틀고 바꾸고 이런 현실이 굉장히 절망적입니다. 이 두 사건을 보면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2009년에 장자연 사건이 터졌을 때도 당시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냐면 정권에 굉장히 요직에 계신 분들이 뭐 이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있다라는 얘기가 이제 있었고 그래서 그것이 뭔가 드러나게 되면 정권 차원에서 데미지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건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정리가 돼야 된다라는 미션이 주어지게 된 거죠, 검찰에. 그러다 보니까 뭐 경찰에서는 조금 달리, 경찰에서는 사실 판단이 달랐거든요. 기소 의견으로 성취가 됐던 것이 검찰 단계에서 그냥 그렇죠. 그때 당시에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뭐 관계자들이
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됐었는데 검찰 단계에서 한바탕 수사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성범죄와 관련된 혐의들은 다 빠지고 그냥 뭐 강요 혐의 뭐 이런 걸로만 이제 아주 솜방망이 처벌을 당사자들이 받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도저히 어떻게 뺄 수 없는 팩트들 있잖아요. 뭐 나와가지고 페트병으로 머리통을 막 때리면서 뭐라고 막 했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죄를 물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 것들이 그냥 다 뭉개졌는데 마찬가지로 김학의 사건도 문제가 터졌을 때 정권에 요직에 있는 사람이 관련된 일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도 시간이 지나면 대중은 관심에서 잊을 것이지만 어쨌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처벌을 안 받아야 된다라는 게 미션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저렇게 초식을 쓰면서 결국엔 뭉개졌거든요. 근데 만약에 검찰이 이렇게 수사하는 것을 내지는 검찰이 이렇게 수사했던 것을 뒤집어서 팔 수 있는 수사기관이 하나 더 있다고 한다 그러면 그러면 상황은 달라지죠. 그리고 그런 기관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지금하고는 양상이 같지 않을 거기 때문에 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한 사건으로 이 두 사건이 두고두고 회자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두 사건 자체 때문에 결국 공수처 도입이 결과적으로는 좀 되지 않겠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참 착잡하네요. 이런 얘기 들으니까. 예. 그 당시에 그 취재했던 기자들도 이 현실의 그 벽을 느꼈을 거 아니에요. 아 이거 뭐 그렇죠. 이 사회가 법치주의 족가라고 해 그랬을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당시에 이 두 사건에 대해서 좀 굉장히 열심히 내밀하게 취재를 했던 기자들은 지금 이렇게 막 또 이야기가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어떤 식으로 분노를 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정말 열심히 막 취재를 해서 기사를 내고 해도 지금처럼 대중의 관심이 별로 없었거든요. 아니야, 그때 뜨거웠어요. 관심 많았어. 근데 하여튼 이제 취재를 해서 적극적으로 이걸 알리고자 하는 기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대중들한테 그걸 탓하기보다는 오히려 같은 기자들한테 이제 화를 내는 경우들도 많아요. 왜냐면 그렇죠. 사안의 본질을 짚는 기사들을 계속 쓰면서 이게 뭔가 사건이 해결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기보다 뭔가 사안의 본질은 따로 있는데 그 뒤에 곁가지 팩트들이 막 계속 물거져 나오고 뭔가 말초적이고 자극적인 것들로 계속 사건이 집중이 되고 뭐 이러면서 사안의 본질과는 상관없이 그냥 가버린 측면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는데 그 기사를 막 어뷰징한 다른 기자들의 책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얘기할 때는 다 그냥 뭉개고 아무 적어도 안 하더니 이제 와서야 이렇게 하는, 물론 지금이라도 이게 잘 밝혀졌으면 좋겠지만 그때 그렇게 얘기할 때는 다 협조 안 하고 이상한 뭐 어뷰징 이런 거 하면서 그냥 유야무야 지나가더니 리스트에 누가 있느냐 뭐 이러면서 이제 뭐 가십성 기사들로만 사람들이 관심 가질 거로만 막 이렇게 관심을 흐트려가지고 대중의 관심을 그냥 물타기 하더니 이제 와가지고 그러느냐 하면서 이제 붕괴하는 사람도 실제로 있거든요. 그때 열심히 취재했던 기자들 중에는. 근데 뭐 그 얘기를 들으면 일면 뭐 일리가 있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적폐청산 정말 어렵네요.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진짜. 정부만 바뀌면은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이게 간단치가 않아요, 정말. 그래서 승리 사건 때문에 뭐 김학의 사건이나 장자연 사건이나 뭐 또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이라든지 뭐 삼바수사 뭐 김성태 전 원내대표 뭐 딸 채용비리 뭐 이런 것들이 다 묻힌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아쉬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기도 하고 또 이제 뭐 그 언론의 답답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말초적이고 자극적인 주제가 나올 때마다 막 거기에 이제 놀아나는 막 이런 보도들이 막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면서 정작 집중해야 될 기사들을 못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들이 조금 있기는 한데 승리 사건 역시 이제 본질을 보자 그러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을 거거든요. 연예인 개개인 혹은
그 또래의 그 문제가 되는 사람들의 성범죄 자체가 또 문제가 될 것이고, 예, 예. 그러면 그 성범죄 자체의 경중을 따져가지고, 이거는 격가지다. 뭐 이를테면 그런 거죠. 뭐 차태현하고 뭐 김준호 씨하고 내기 골프를 했느냐 말았느냐. 이거는 사실 지금 승리 사건, 그러니까 승리 정준영 씨 사건이 가지는 본질과는 좀 괴리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은 적당한 수준에서 거르고 이제 지나갈 필요가 조금 있을 텐데, 그 자체가 가지는 성범죄뿐만 아니고, 이제 이 사람들을 비호하기 위한 그 부당 거래, 그리고 공권력의 부당한 개입, 뭐 권력형 비리, 뭐 이런 게 이제 뭐 경찰총장이라고 대변되는 그 총경부터 시작해서, 단지 그냥 그 경찰 정도만 있었을 것이냐, 그 위에 다른 사람은 없었을 거냐, 또 YG와 뭐 그런 사람들은 몰랐을 거냐, YG가 그러면 그냥 단순히 경찰 몇 명만 관리를 했겠냐, 예. 혹은 그 사이에 있었던 수많은 다른 추문들을 그냥 지나갔던 걸 보면 YG가 뭐 하여튼 영향력을 가졌으니까 더 큰 공권력과의 부당거래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하나의 본질이 될 텐데, 그 두 가지의 본질을 흐리지 않는 면에서 부분에서 어쨌든 집중을 하면서 이 기사들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자들의 역할이 아닌가 싶고, 이미 이전에 뭐 김학의 사건이라든지 장자연 사건이라든지 그렇게 본질에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달이 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끝까지 봐야 할 부분을 맥을 짚어서 좀 캄다운도 하고, 뭐 쓸데없이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손 치더라도 잘 좀 가르마를 타면서 이렇게 갔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두 사건이 해결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역할을 했을 텐데, 결국에는 물타기 하는 데만 사용되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도 그 지난 두 사건의 전례하고 좀 달리 볼 수 있는 면이 있다 그러면, 당사자들의 성범죄의 경중을 따져가지고 보도를 하는 것과 이 집단과 또 공권력이 어떻게 부당한 거래를 하고 부당하게 개입을 했는가, 이 사건을 들춰내기 위한 뭐 이런 노력들을 동시에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사건을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이 사건이 말초적이고 자극적이기 때문에 관심이 막 흩어질 가능성이 좀 있기는 하지만, 말씀드린 그 본질에 대해서 조금 따라가면서 분별을 조금 하셔서 사안을 조금 봐야 이 사건이 시간이 조금 지나더라도 결국 제대로 좀 결론이 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프로 수고하셨고, 뭐 전반적으로 짚어주셨네요. 예. 자, 김학의 그리고 장자연, 한 사람은 가해자로 보이고 한 사람은 피해자인데, 두 인물의 키워드로 상징되는 사건들 명명백백히 가려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가져봅니다. 자, 김프로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